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 12월 달에는 국토개입법 체계도 할 때 국토개입법 한번 끝나고 나서 5페이지까지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고. 일단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요거 한 장하고 뒤에 있는 정비법이 한 장인데 이거 한 장, 두 장인데 교재로 따지면은 80페이지가 넘고 얘는 한 120페이지 요약집이. 근데 그걸 두 장으로 끝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진도 수업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이 방식으로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처음 어려울 수 있는데 페이지는 일단은 5페이지, 6페이지 펴놓으시면 돼. 6페이지. 자, 6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전체 체계도랑 요거 관련된 거는 제가 판서를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판서를 한번 하고.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어디 있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원래는 용계, 기도, 지하까지 있다가 도복, 입 세 가지가 이제 도복 입고 나타났다 세 개 신설한 거죠. 그래서 용계, 기, 도지 할 때 여기 도 있어. 그 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이 뭐죠? 정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기 기할 때 기가 뭐였지?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했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서 사업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국토개입법에서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배웠고 도시개발 사업은 야,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법을 따로 만들자 해서 정비법, 개발법은 별도 법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자,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 도로나 공원이 결정이 됐다. 결정이 되면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인데 이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딱 되고 나서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 도시화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비도시야. 비도시. 여기는 도시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인데 여기 인구가 지금 너무 많이 밀집이 돼서 비도시를 도시로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여기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어.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도시개발 사업. 그럼 여기서는 도시가 아니었던 애를 도시로 만드는 거니까 대부분이 산들 논이었는데 여기를 도시로 개발해 가지고 싹 밀어 가지고 구획 정리를 해보겠대요. 구획 정리를 싹 하겠다. 여기는 구획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여기 구획 정리하면 끝나요. 근데 얘는 구획 정리가 다 된 상태인데 이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잘 돼 있는 적도 있어. 그럼 도시화돼 있는 지역에서 여기 달동네 같은 경우에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도 극히 열악한데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정비 좀 해보자. 그리고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한 편인데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이거 정비 한번 해보자. 여기도 정비해보자. 여기 정비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오래된 공동주택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철거하고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럼 이제 얘는 사업이 몇 개네? 세 개야. 근데 세 개인데 목적이 얘는 주 대상물이 노후 불량 뭐예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산들론을 싹 미는 거예요. 싹 미는 거니까 토지를 미는 거야. 이건 토지가 주 대상이야. 그러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토지 개발 사업이라고도 했고 옛날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었어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다가 이름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얘는 구도시의 건물이 오래된 거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사업이 정비 사업이에요. 사업이 현재 이렇게 세 개가 된 건데 이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복잡하니까 도시개발법, 정비사업 절차가 복잡하니까 정비법 만든 거야. 여기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겠네?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 하면 되잖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시행자란 말을 쓰지 개발행위자다, 뭐 개발자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전부 다 시행자란 말을 쓰는데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구역을 지정해야 돼. 구역 지정했어. 구역 지정하고 나면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행자. 그럼 일단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위한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예산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에서 설치하는 거거든. 이거는 좀 이 시행자가 시에서 돈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이 사업하는 놈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예산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없어요. 시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럼 요거 단계별 집행 계획 나오면 사업하는 누구 나와야죠? 시행자.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작성해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났어. 자, 인가 옷이 나면 이제 사업해도 되는데 얘는 사업 방식이 잘 봐요. 도로 만들고 땅으로 다시 돌려주는 건 없지. 얘는 환지 방식이 없어요. 얘는 그냥 시에서 이 도로로 결정된 이 땅을 다 사야만 돼요. 사는 건데 이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수용 방식밖에 없으니까 저 땅 다 수용한 다음에 공사에 뭐 하면 돼요? 착수한 다음에 공사 완료됐어. 공사 완료되면 나 이제 제대로 했는지 확인 떠야죠. 확인 뜨는 걸 준공검사. 지금 순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책에 딱 잡아놓으면 단어 외우는 게 편한데 이거 나올 때 외우고 저거 나올 때 외우고 하면 나중에 하면 얘랑 뭐가 다른 거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써놓고 뭐가 다르다를 알면 이게 잘 보여요. 그럼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는 거야.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는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얘랑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얘는 처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원칙이 누구죠?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해당 내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 얘네가 도시개발 사업 하고 싶은데 좀 해줘요 해서 그래 해줄게. 그럼 여기 해. 여기를 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도시개발 사업할 땅이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돼.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야. 그럼 얘는 개발구역.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짜야 되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겠다. 그럼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도시공관리계획 누가 하면 돼?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대장. 잠깐. 이제 시작된 지 10분 됐거든요. 그분이 내려오실 것 같으면 저기 뒤에 서서 해도 돼. 괜찮아요. 우리 아까운 시간 5시간을 남겨서 온 거잖아.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온라인으로 촬영하는 거라 여기 오프라인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마주쳤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저만 보고 계속 하니까 자는지 안 자는지 깨울 수가 없는데 지금은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 저기 서서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런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요 사람일 건데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하자.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근데 국장이 하는 사유는 외워야 돼. 국중 공둘천에서 5가지일 때만 국장이 지금 한다가 돼 있어요. 좀 이따 할 건데 그럼 구역 지정하면서 여기를 그러면 땅값이 되게 비싸. 땅값이 싸. 그거에 따라 얘는 사업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개발 계획을 짤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이 할 거냐를 정해야 돼요. 18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러죠? 시행자. 시행자도 정하고 여기 땅값이 좀 싸면 한꺼번에 그냥 확 사버리는 거 뭐야? 수용해도 되고 너무 비싸면 소유자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하는 걸 환지 방식. 얘는 환지 방식이 있어. 얘는 환지 방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이 도로는 국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수용만 하면 되지만 얘는 시행자가 수용할 수도 있고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 할 수도 있고 섞어 쓰는 거를 뭐래? 혼용 방식이야. 그래서 시행자가 일단 정해지고 나면 개발 계획에서 정한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시계획 짜야 돼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고시 떨어졌어?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죠.
그럼 수용 방식일 때에는 얘랑 똑같이 가야지. 얘랑 똑같아요. 그럼 수용 방식일 때는 똑같은데 환지 방식은 약간 다르겠죠? 그럼 혼용 방식은 두 가지 섞어 놓은 거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수용 방식일 때도 공사 착수해.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네?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해요. 공사 완료되면 무슨 검사 받아야겠네? 중공검사. 뭐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중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끝나는데 환지는 A가 100평 있었는데 나갔어. 그럼 나중에 100평을 받는 게 아니라 구획 정리가 된 자기 제자리로 가는데 면적이 줄어요. 그걸 우린 감보율이라고 그래서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안 내니까 야 그럼 내가 땅을 줄여줄게. 돈 내지 않아도 돼. 너 나가만 있다가 들어와. 대신에 어느 땅에 뭘 주겠다라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얘는 환지를 설계하기 위한 계획에서 환지계획 짜야 돼요. 환지계획 작성해서 요거 이제 인가를 받았어. 그럼 이제 공사에 착수해라. 애들 나가고 착수해요.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 그럼 공사 완료해야죠.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여기까지의 공사 완료는 제대로 됐는지는 몰라도 와서 니네들이 좀 봐서 너가 다시 받아갈 땅이니까 한번 봐라. 그래서 여기서 보라고 완료 공고를 하는 거야. 그 안에 의견 있으면 의견 제출한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받으면 돼. 준공검사 받고 끝났죠. 그럼 진짜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돼. 뭐 다른 게 없잖아 지금. 똑같죠. 근데 얘는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환지계획에서 A는 102번지 땅을 언제 어디로 몇 평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짰기 때문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의 소유권 가져가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 환지 소유권 뭐라고 그러죠?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너무 길어서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처분 이거 공고했죠?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개발구역은 의미가 없네. 그럼 요 다음 날에 개발구역은 뭐 된다? 해제. 그럼 수용 방식은 언제 해제돼요?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거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무슨 날?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이다 들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단어 나오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뭔 다음 날 이렇게 많아? 무슨 날이 다음 날이야? 그러면 모르겠대.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완료됐으니까 구역은 해제된다. 이 상태로 가는데 혼용을 섞어 쓰는 거니까 별도로 공부 안 한다요. 그럼 여기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봐요. 이게 산들론이었어. 산들론이었는데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진행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땅이 어떻게 생겼냐? 요 땅하고 요 땅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요. 뭐가 다르죠? 구획 정리된 거는 같은데 얘는 개인 토지가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땅이 작잖아. 근데 여기는 대규모로 싹 한 거니까 집단적 조성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집단적 조성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 그리고 이제 약간 소규모 단독주택 위주로 하는 거는 환지 방식이야. 그럼 나중에 이게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으로 둘 다 조성이 됐죠. 얘를 조성토지라고 해요. 그럼 조성토지인데 공익사업 조성되는데 둘 중에 어디가 공동주택 지을 땅이지? 수용 방식이 공동주택 지어야 될 땅이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럼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택지라고 그래. 근데 얘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얘는 공공택지로 하면 안 되지. 주택법 공부할 때 공익사업으로 조성돼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을 공공택지라 한다 이렇게 써놨거든. 그럼 어느 방식일 때가 공공택지다? 수용 방식. 근데 환지라고 자꾸 꼬시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끝났는데 제가 여기다가 건물은 아직 안 그렸어. 왜 안 그리냐면 이 상태로 끝난 거야. 이걸 대규모로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지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거고 단독주택을 지면 건축 사업을 하는 거지. 거기까지는 이 법에 건드리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됐고. 자, 슬슬 25분 다 됐죠? 내려오십니다. 좀 있으면. 자, 요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정비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거. 주로 어느 지역이 주 대상일까요? 정비할 게 많은 데가 어디야? 도시지역이지. 비도시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도시지역인데 주로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그 중에 정비할 게 별로 없는 데가
녹지. 그럼 얘는 주상공이 주 대상입니다. 주상공에서 뭐가 오래돼서 건축물. 그러면 여기는 잘 봐요. 도시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거든요. 도시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야. 근데 얘는 오래된 건물도 있고 그 안에 땅 가진 사람도 있고 건물만 가진 사람, 땅만 가진 사람, 지상권자 다 있어요. 그러면 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 안에는 토지 소유자도 있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죠.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래야 돼?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야 돼?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라고 써있지 토지 등 소유자 안 써있어. 그러니까 단어가 토지 등 소유자 딱 나오는 순간 아, 정비법이구나. 토지 소유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이거 개발법이구나. 이게 되면 공부가 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다 나오는데요. 다 나오긴 딱 한 번 나와. 어디서만. 정비법에서만 나와요. 하나 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도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할 수 있겠네.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조합이라고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비법은 사업이 하나, 둘, 몇 개? 3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너무 정비할 게 많다. 그럼 도시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짜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 기본 계획부터 짜자.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을 짠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되니까 무슨 계획 짜야겠네? 정비 계획. 그럼 정비 계획이 작성이 돼서 이걸로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 구역을 지정하려고 봤더니 구역이 3가지가 있는 거야. 정비 기반 시설이 약간 열악한 적도 있고 극히 열악한 적이 있었죠. 달동네 이런 데도 있고 기반 시설 의자하게 열악한 적이 있고 약간 열악해. 기반 시설은 잘 돼 있어. 그럼 이 3가지인데 여기 뭐가 오래된 게 또 있는 거야? 건축물이. 그래서 법에다가 건축물 하지 말고 노후 불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 정의를 다시 만든 거예요.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면적의 뭐 60% 이상이 되면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걸로 봐서 구역 지정 해주겠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얘는 사업이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여기는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노후 불량이 밀집돼 있어서 이거 한번 싹 밀어야 되니까 재개발이죠. 그래서 얘는 재개발 사업.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수업 한 번도 안 듣는 사람한테 이거 하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게 이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 공부를 해도 한번 했으니까 맞아 3가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기억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돼. 재개발인데 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데 이거 건물만 새로 지으면 되니까 건축을 다시 하자. 재건축. 재건축 사업. 여기는 사업이 몇 개네? 3개.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만 미는 거니까 하나인데 방식이 2개, 3가지인 거야.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만 미는 거고 얘는 건물 미는 건데 대상 지역이 여러 개다 보니까 사업이 3개 나온 거지.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이제부터 뭐라고 해야죠? 시행자. 시행자로 하겠대.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로 하고 이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데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얘는 재개발 사업인데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면 못 알아듣잖아. 이 사업이라는 단어 갖다 쓴 거예요. 사업이라는 단어 갖다 써서 그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이것도 인가 받아야죠. 그래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자 이거 봐요. 개발법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가 나갔다가 자기 땅으로 가서 제자리 환지거든요. 제자리 환지야. 근데 봐봐. 여기 101호 살았던 애 나갔다가 101호 들어가? 나 여기 빌라에 301호 샀으니까 빌라 301호 들어간 게 아니죠. 얘네는 제자리라는 개념을 못 써요. 그럼 제자리라는 개념을 못 쓰면 얘네들한테 집을 져줄 때 그 가격을 제시해주고 기존에 있던 애들의 가격을 제시한 걸 보고 얘가 신청을 할 때 얘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갖고 있었어. 얘도 3억짜리 갖고 있었어. 그럼 3억짜리 갖고 있던 애가 나갔다가 아파트 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파트 나는 24평을 신청할래요? 얘는 32평을 신청할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24평이 조합원한테는 2억에 분양한대요. 그럼 얘가 이거 신청하면 나 3억 있던 애가 2억짜리 신청했어. 얼마를 받아야 돼? 1억을 받아야죠. 감안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32평 시청해서 5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3억짜리 있던 애는 얼마를 더 내야 되네? 그럼 얘는 증에서 받은 거죠.
그럼 무슨 항권? 증환권이야. 그럼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환지 개념에 있던 게 나온 거야. 그럼 환지 계획은 기존에 너 땅 100평 있었잖아. 그럼 나중에 50평으로 102번지 줄게 이걸 짠 거죠. 그러면 야 너 3억짜리 있었고 너 2억짜리 있었고 너 6억짜리 있었고 뭐 이런 애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너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얘는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신청을 받아?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이라는 게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요. 왜 없어? 제자리 환지하니까. 신청 안 하고 그냥 나갔다가 땅 다시 받는 것 뿐이고 나는 24평이요. 저는 52평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이 끝났네. 그럼 이제 신청받은 서류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땅을 땅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기존의 권리를 권리로 바꿔준다 해서 얘는 옛날에 분양 처분 계획이라고 했는데 분양 처분하니까 아파트 분양 받는 건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단어를 관리 처분으로 바꿨어요.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 인가 고시가 떨어졌네. 그럼 이제 공사에 뭐 하면 되겠네? 착수.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은 여기서는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얘랑 똑같은 말을 쓰면 이게 또 정비법이 아니라 개발법인 줄 알잖아. 그래서 준공 인가라고 바꿨어요. 준공 인가 받고 나서 완전히 끝났네.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가져가세요. 환지 처분한 거죠. 그럼 관리 처분 계획에서 얘가 A는 32평, B는 24평 이것만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가고시 받고 착수할 때쯤에 동호수 추첨을 해요. 동호수 추첨 들어본 적 있나? 전산망에서 저기 금융결제원에서 전산기구 빌려와요. 빌려와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합장하고 이사들이 그 명단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는 거 변호사가 쳐요. 예. 그러면 푹 해서 자동으로 이름이 배정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조합원인데 신청한 게 32평에 신청했던 사람 여기 동중에 32평 중에서 101호 101호 한강 앞에 있는데 101호 한강 앞인데 101호야. 나무만 보여요. 701호 나왔어. 문땅 열면 한강 보여요. 맥주 먹으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날 난리 나는 게 동호수 추첨하는 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카톡으로 문자 오거든요. 네. 문자 딱 오면 그때 제가 받았던 게 2303호 받았어요. 저기 그 부가현 뉴타운에서 23층 30층 건물에 23층이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잖아. 근데 저희 장모님이 101호를 받았어요. 두 명이 같이 넣었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101호 받았는데 얼굴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동호수 추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동호수 추첨이 됐으면 난 몇 동 몇 호까지 이제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다 완료가 되면 자 이제 제가 A면 32평에 예를 들어서 301동에 2303호가 됐잖아 이제. 된 걸로 요거 가져가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를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해요. 이전 고시하면 요 날 다음날 이제 개발구역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정비구역 없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 등기를 하는데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하는 거고요. 이전 고시는 분양 등기라고 그래요. 얘는 지체 없이 하는 거야. 그럼 요 등기할 때까지 본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하면 안 되겠네. 네. 그래서 등기할 때까지 타 등기는 제한된다. 그리고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배우면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요 순서인데 계획만 동그라미 해볼게요. 개발 사업은 방향 잡는 계획 무슨 계획? 개발 계획. 구체적인 사업 계획, 실시 계획. 그리고 수용 방식은 계획이 없죠. 수용했으니까. 근데 환지는 어떻게 돌려주겠다라는 환지 계획을 짜야 돼. 그러니까 계획이 3개 나와요. 근데 정비법은 도시를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도시 정비 기본 계획 짜고 구체적인 정비 계획 짜서 구역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아까 뭐 사업 시행 계획, 실시 계획을 뭐로 바꾼 거야? 사업 시행 계획으로 바꾼 거고 환지 계획을 뭐로 바꾼 거야?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얘는 계획이 4개 나온 거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3개인데 정비 사업 계획 몇 개 나와요 했는데 4개 이러면 공부 진짜 많이 된 사람이에요. 4개가 뭔데?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비 관련된 거 4개나 있어, 4개. 예. 근데 개발법에서는 방향 잡는 게 뭐예요? 개발 계획. 그럼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냐면 비도시였잖아. 그럼 지정하고 나면 농림지역 그대로잖아요. 이거 개발이 안 돼요. 그럼 지정되자마자 아,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보자. 난개발 원인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개발 막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지하겠다 해서 얘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지하거든요. 근데 정비구역은 잘 봐요. 이미 주상공이죠. 도시적 의제가 나올 일이 없지. 이미 도시역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구역으로만 의지하면 되네? 지구단위계획. 근데 구체적 계획이 있는데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중에 어느 게 구체적 사업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거고 정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 계획이죠. 뭐를 정비할 건데? 건축물 철거하고 건물 짓는 거는 건축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이 건축계획이잖아. 그래서 정비계획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구역 계획을 짜서 구역이 지정됐으니 지정되자마자 무슨 구역으로 봐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데 얘는 도시적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봤는데 여기 방향 잡는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짜야죠 이제. 짜야 되니까 구체적 사업계획이 어디지? 시시계획. 여기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몇 년 내 짜라고 배웠어요? 그럼 시시계획도. 그럼 시시계획은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할 마음 없는 거네? 그럼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럼 효과가 정비 개발구역은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적 의제가 있고 정비구역은 이미 주상공인 도시니까 도시 의제가 없다. 그리고 지구단위계 어디다가 넣었다. 정비계획. 그래서 정비계획이 넣었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되고 구역도 결정된 거로 보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럼 이제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여기는 개발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개발행위 하면 안 돼. 여기 개발행위 하면 안 돼. 자, 빗금 쳐놓은 데 있죠. 이건 다 개발행위 금지야. 개발행위가 뭔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잖아. 맞죠? 근데 얘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는 허가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을 할 때 땅을 수용당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보상금 많이 받으려 이것이 뭘 심어요? 나무 심고 용도 바꾸고 막 대수선하고 막 이래. 그래서 정비구역 개발구역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도 개발의 허가 대상이지만 용도 변경 대수선하고 주목 벌채 식재하는 것도 허가 대상으로 놀았어. 이 개발구역은. 근데 정비구역도 마찬가지로 얘들 보상받으려고 막 그짓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하고 주목 벌채 식재가 추가됐는데 이 중에 하나는 하게 해줘야 돼요. 얘 20년, 30년 지나서 오래된 건물이죠. 무너지기 전에 뜯어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뜯어 고치는 게 뭐지? 그럼 여기는 대수선이 금지가 아니에요. 정비법에서는 대수선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럼 이제 지정이 됐고 효과까지 됐으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 찾아내야죠. 시행자 찾아내면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뭐냐, 관리처분, 현지처분계획이 뭐냐,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할 때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가 하네? 조합. 이것도 뭐해? 조합. 근데 여기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는 조합이 안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안 나오죠.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이 하거나 법인 등이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재개발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 조합. 재건축도 당연히 조합. 근데 특이한 게 이 101호 둘이 살 수 있나? 못하죠. 근데 얘는 이 땅 전체 중에 토지 소유한 사람이 크게 갖고 있어가지고 3명인 거야. 그럼 3명이면은 3명이 조합 설립할 필요 없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게 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 얘도 누가? 조합. 근데 조합이 안 나와. 그럼 조합이 몇 개 나오냐? 얘는 2개 나오죠. 2개 나오고 얘는 몇 개 나와요? 하나. 도시개발 조합. 얘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저기 가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화 되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도 마련해 보겠다 해서 지역주택 조합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아파트 짓겠다, 직장조합 나오고, 기존의 건물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노후화되는 걸 좀 억제하고 기능 향상하겠다, 증대하겠다, 뭐죠? 리모델링. 그럼 리모델링 조합. 이 세 가지 조합은 어느 조합인 거야? 응? 주택조합이야. 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오늘 하는 건 도시개발법, 정비법 비교하는 거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조합이 몇 개 나왔네? 도시개발조합 하나, 정비사업조합 두 개. 그럼 여기서도 조합 설립할 때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둘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시험을 잘 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비교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끝났으니까 이제 도시공개 시설 사업 끝났으니까 뭐 해야지?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제일 먼저 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누가 지정해요? 그럼 아까 누구? 지정권자. 원칙이 시도 대장, 예외가 국장. 아, 그럼 됐어. 이제 갈게요. 카메라 따라와. 오케이. 도시개발 사업. 네. 자, 순서대로 썼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잘 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지정해서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 짰죠? 요거 동시에 하는 사람을 뭐라 불래? 지정한 사람. 지정권자인데 원칙이 시도 대장, 예외가 국장이에요. 도시공간의 결정권자야. 근데 국장만 하는 거는 국중 공둘천. 국가가 사업을 하려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공공기관장 정출장이 30만 이상으로 여기는 제한이란 말 나왔죠. 행정청이 행정처한테 할 때는 요청.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처 아니에요. 공기업의 사장이야. 그럼 민간이니까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천재지변 긴급할 때. 그래서 이거 국중공둘천 일대에는 어느 분이 지정하고 국장, 나머지는 다 시도 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짤 때 시행자를 여기서 정하거든. 시행자 정하죠. 그럼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해줬다는 얘기는 시행자는 앞으로 누구한테 가서 다 물어봐야 돼.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권한자가 너무 쉬워요.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서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세부적인 거라 누구로 바뀐댔죠? 특도 시군구.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돈 없어서 채권 발행할 때인데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가 채권 발행할 때 돈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행장 승인 얻어라. 그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 빼고 다 지정권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개발법의 권한자는 다 끝난 거야. 네. 한번 해볼게요. 시행자가 시행 방식 정해서 나는 수용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럼 정했어. 그러면 시행자가 무슨 객자로? 실시계획 짜서 인가 받으면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시착수에서 완료되면 준공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되면 다음날 구역은 뭐 된다? 해제. 이 순서 아까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환지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결정했대요. 환지 방식이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자마자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 거야? 환지 계획이 나온 거야. 그래서 형광펜 한 개 지금 몇 개야? 3개. 이 세 가지 계획이 3개 나온 거야. 그럼 환지 계획에서 뭐 짜냐? 환지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A가 갖고 있던 땅이 100평인데 나갔다가 몇 평 주겠다. 설계해야죠. 그리고 안 받겠다고 하는 애들은 청산 대상 토지 명세예요, 건물 명세야. 시험장 가면 건물 명세 꼬셔요. 그래서 제가 현금펜 해놓은 거야. 근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현금펜 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토지 명세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명세 사업하다 보면은 자 사업 나갔다가 들어오면 애들한테 조금 덜 준댔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빼놓은 땅 보류지. 그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 채비지. 그걸 미리 빼야 돼. 그래가지고 미리 여기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 빼놔야 돼요. 나중에 준 다음에 좀 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 입체한지 하겠다 그러면 입체한지용 건물 얼마나 짓 건지 명세 작성해야 돼요. 요 환지 계획 관련된 거를 작성해서 이걸 인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A는 102번지 땅 가라, B는 104번지 땅 가라. 이거 되게 구체적인 거잖아. 이걸 지정해 주신 국장이 그걸 승인하고 앉아 있는 게 웃긴 거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해라. 동네니까 시군구청장한테 하면 되죠. 특특 시군구한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특특할 때 한 분의 특이 없어. 세종시가 없어요. 세종시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할 때만 세종시장이 안 나오셔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 인가권자가 가장 행정청 중에 하급이에요, 상급이야? 하급이니까 행정청인 시행자는 얘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인가를 안 받고 누구만 받아요?
비행정청만 현관표 해놓은 게 비행정청만 인가 받거든. 예. 말뜻 이해됐어요? 요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을 때 누구만 받는다. 비행정청만 받는 이유는 특도시군구가 인가권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가가 떨어졌다. 그럼 공사 착수해. 착수한 다음에 공사 완료됐어요. 공사 완료되면 여기서 공사 완료는 딱 구획 정리했어. 와서 봤는데 내 땅에 말뚝이 아직 남아있어. 그럼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와서 보시고 공람기간 14일 이상 줄 테니까 의견 제출하면 반영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중공검사 받겠다. 중공검사 받았으면 공사 끝났다라고 알려야 되죠. 여기서 공사는 이건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알리기 위한 거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중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가져가세요라고 환지 뭐예요? 처분하는 거야. 그리고 날짜 60일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날짜야. 그러면 중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할 건데 환지 처분 공고를 오늘 3시에 했다. 3시에 했다. 그럼 3시에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삐, 요 땡치는 때 있죠. 땡치면서 무슨 날 돼요? 다음날 그러면 확정시키겠다. 뭐를 확정시켜요? 소유권하고 청산금. 근데 필요 없는 거는 땡치면서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땡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면 그 공고가 끝나는 밤 몇 시? 12시 땡치면서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확정은 됐으나 아직 내 거라고 뭐가 안 됐어요? 등기 안 됐으니까 며칠 안에? 14일 안에 환지 등기하는 거야.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하면 되죠.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따른 일괄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확정이 됐는데 잘 봐요. 더 받은 애 무슨 환지? 증환지. 덜 받은 애. 와서 소유권 받았는데 난 더 받았어. 그럼 돈 내놔야죠. 가만지인데 나 돈 받아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5년간 권리 행사를 해야 돼. 청산하는 돈을. 그래서 확정된 날이 다음 날이에요? 공고한 날이에요? 그럼 다음 날 확정됐으니까 요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요거 시효가 지나서 소멸한다. 뭐라고 그러죠? 소멸시효. 그래서 요 5년이란 게 어느 날부터?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안 하면 소멸시효 걸려서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 하면 돼 안 돼 이거? 타등기 제한시켜 놓겠다. 단 예외가 있긴 있는데 실무상에서 본 적이 없어서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다. 요 순서인데 그럼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정하고 나서 진행하려고 했더니 봐요. 그래서 시행 방식 했는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 좀 싼데 그럼 섞어 쓰면 뭐예요? 그럼 세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수용 방식은 대략 5년 정도가 진행이 되더라. 환지는 대략 10년 정도가 걸린대요. 5년 10년인데 어느 게 시끄러워서 이렇게 된 거야? 환지. 그래서 아예 애초에 개발 계획을 짤 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하지 마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미리 동의 얻어라가 무슨 계획을 짤 때? 개발 계획을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야 니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와 이렇게 놨어요. 면상이 총 2분의 1 그랬죠? 지금 전체적인 거 하는 거야. 예. 그럼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은 안 얻어요. 국지조는 제외돼. 국지조는 왜 제외되냐면 잘 들어야 돼. 환지 방식은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동의 얻으라고 한 건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어려울 일이 없잖아. 동의 안 얻어라. 근데 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상이 총 2분의 1인데 이미 얘네는 조합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나갔다 들어와야 되죠. 그럼 총회 개최할 때 조합이 하겠다 그러면 미리 그 동의가 똑같은 동의야 얘랑. 그러면 조합의 경우는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어요.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이 18개 있어. 이 18개가 있는데 이 18개를 이거 구역 지정과 동시에 짜야 되잖아요. 동시에 짜려니까 너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동시에 짜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구역 지정 옆에 있는 기반에서 설치하는 비용에 관한 거랑 그 땅 안에 수용 대상, 사용 대상을 세부화해야 돼. 그걸 구체적인 거라서 수용, 사용 대상, 세부 목록 작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구역 지정하려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어디다 가서 살아라 이거 계획 짜야 되거든. 근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순환 개발이 뭐냐면 구역이 지정되면 이걸 순차적으로 나눠서 1공구 가고 2공구 가고 하려면 얘네가 갖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시로 거주하는 집에 거주하다 다시 가야 돼요. 그럼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요 순환개발 관련된 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해도 가능한 거 그러면 요거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들어봤어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했었잖아. 예.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이거 안 했어? 지금 하면 돼. 괜찮아. 예. 비용 구체적인 거, 수용, 사용 대상 구체적인 거, 세입자 관련된 거, 순환 관련된 거는 아주 세부적인 거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시오 있어잖아. 이건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짤 때 이게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복합 기능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주거 기능만 딸랑 넣으면 이거 유령 도시 되니까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위력 기능을 상호 조화 이루도록 하세요. 면적 얼마? 310만. 이상일 때는 복합 기능 가진 도시 만들어라. 그러면 개발 계획은 상위 계획이 있을 건데 상위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하고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위 계획이 부합되게 작성할 것. 그럼 이제 요 계획에 맞춰서 구역을 이분이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지정을 하고 나서 누구 정해야죠, 이제? 시행자. 시행자를 아무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 선 보면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거야. 얘가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 시행자랑 민간부문 시행자가 있는데 이분을 이 지정권자가 지정해 주는 거거든. 그럼 공공은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공공이야. 이 사람은 민간이야. 이 정도 알 정도면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 줄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네들은 딱 들었을 때 공공 같아요? 같잖아. 근데 이번에 공공기관 중에 시행자 하나 추가됐어. 옛날에 한국철도공사가 있었는데 철도는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 할 수 있어서 걔 시행자 넣어놨더니 우리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공항공사가 들어갔어요. 한국공항공사. 그러니까 공항 주변 개발도 하겠다고. 그래서 공항공사 하나 추가됐다 하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제주도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어요. 지방공사까지 얘네 공공시행자고 내가 내 땅 가지고 사업할게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어. 얘네들이 설립한 뭐? 근데 옛날에 시험에 뭐라고 써놨냐면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예요? 거주자들이야? 토지 소유자인데 거주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라고 나왔었어. 거주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고 수도권 외에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얘네들은 들었을 때 민간이죠. 요 시행자가 얘도 출자하고 공공도 출자했는데 공공이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공으로 가고요. 민간이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면 민간으로 가요. 이걸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 공동 출자 법인. 옛날에는 민관 합동 법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민간 합동 법인이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동 출자 법인 하자. 이제 웬만하면 일본말 안 쓰려고 하잖아. 뭐 어차피 같은 한문을 쓰다 보니까 비슷한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단어를 공동 출자 법인으로 하겠다. 그럼 얘네가 시행자인데 얘네 중에서 누가 제약이 좀 심해? 그래서 민간 니네는 제약이 좀 심하니까 제약 관련된 거 나올 거고 하나 더 여기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대요. 그럼 여기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부 나가야 되죠.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와야 되니까 얘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무슨 방식이지? 환지 방식이야. 그러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누가 와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야 니들이 하고 니들이 돈 벌어라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래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토지 소유자. 얘네들이 여러 명이면 뭐 설립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토지 소유자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얘네는 전문성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우리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지자체한테 맡기잖아요. 지자체는 국가, 지자체 뭐 이런 거 할 때 지자체 등 그러면 거든요. 그럼 여기 신탁업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면 10년 걸리는데 1인당 2억 정도 떨어지는데 지자체가 하면 5년 만에 끝나서 1억 정도 떨어진대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해야 되죠. 근데 이미 얘네가 하기로 한 거니까 면적 3분의 1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 전체의 절반, 총수 절반만 얻으면 되죠. 그럼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 2분의 1, 2분의 1. 이 두 가지 동의 얻으면 지자체가 해주겠다. 해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이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인데 누가 해주세요? 지자체가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동의요건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아, 요거. 근데 이걸 3분의 2, 2분의 1 꼬시니까 넘어가면 안 돼. 그럼 2분의 2분의 2 동의하거나 얘네가 시행자 지정해달라고 지정 신청해야 되거든요. 시행자 지정 신청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지정권자한테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 지자체로 해버리겠다는 거야. 몇 년 안에 신청 안 하면? 1년. 근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몇 월? 6월. 6개월까지 연장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해. 여기. 근데 여기가 도시공객 사업을 지자체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전부를 개발구역 지정됐는데 전부 환지 방식이래요. 그러면 여기만 조합이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뭐 지자체가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가 한꺼번에 병행하겠다. 이게 무슨 사유? 병행. 지자체 등이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줄여가지고 이거를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전부를 환지 방식하면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 조합 니들이 해야 돼. 근데 2분의 2분의 16 병행 니네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해줄게 지자체들이. 그리고 시행자 누가 정했죠 지금? 지정권자가 이분을 지정해줬어. 지정권자가 야 니들이 해 라고 정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정했는데 이게 사업을 못하게 됐네. 부도났네. 못하면 시행자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사업하다가 중단하고 스탑해야 돼? 바꿔야지. 그럼 시행자를 변경한다. 변경한다는 얘기는 돈 떨어져서 못하거나 인가받은 게 취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시행자 무슨 사유?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이에요. 그럼 일단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항상 미착수 2년, 미친년 2년 그랬었잖아. 미착수 나오면 몇 년? 2년. 그럼 미착수 2년이거나 시행자가 돈 떨어졌네? 돈 떨어진 게 뭐죠? 부도 파산됐네. 그리고 시식에 인가받은 거 시행자 지정받은 게 먼소? 취소. 못하잖아. 바꿔야지.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여기 1년 6월이 또 나오거든.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1년 6월이 뭐가 헷갈리는지 보여줄게요. 여기 아까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서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인가시청 몇 년 내에 해야 되는데 3년 내 인가시청 해야 되는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원칙이죠? 토지 소유자나. 좋아. 얘네들한테 3년을 줬더니 맨날 인가시청 안 해서 해제돼 버리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럼 니네는 몇 년만 줄게. 1년. 1년 안에 인가시청 안 하면 시행자 바꿔서 바뀐 애가 2년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식의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안 했을 때 1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를 바꾸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개월. 요 1년 6월하고 요 1년 6월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왜 다른 건지 모르면 안 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해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지정이 됐어. 근데 얘가 실시계획 작성하는 거는 몇 년 주겠다. 실시계획 인가 시정 1년 내 안 했어? 그럼 시행자 바꾸겠다. 바뀐 애가 2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6개월 연장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건 단독 문제로도 나온다. 됐어요? 그럼 이제 자, 그럼 요 동의 요건 중에서 동의 요건 관련돼 가지고 나올 때 아까 지자체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이 있었죠. 걔 빼고는 면적 동의 요건은 다 3분의 2고 총수는 다 2분의 1로 돼 있어요. 자, 요거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맨 오른쪽 구석에 2시 방향이 있어요. 2시 방향이야. 뭐 또 못 찾을까 봐. 그렇지. 오른쪽 2시 방향에 있어요. 2시 방향에 이거 2분의 2분의 1 했었잖아. 얘 빼고는 면적이 다 얼마로 돼 있어요? 총수는 다. 그러면은 이제 총수인데 만약에 3분의 1 썼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총수는 3분의 1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면적은 다 2분의 1로 써있으면 틀린 건데 앞에 봤더니 누구로 돼 있네? 지자체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절반 동의 얻어오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에서 반반 했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뭘로 돼 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소유가 있는데 민간은 수용 권한을 막 줄 수는 없어요. 민간한테 수용 권한 못 주니까 수용 권한 받고 싶으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절반 동의 얻어와.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할 때? 누가? 민간이. 그럼 만약에 주어가
지방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러면 동의 요건은 맞지만 주어가 틀렸죠.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잖아. 공공은 그게 동의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들었을 때 민간인지 공공인지 구분하는 걸 내는 거니까.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렸죠? 조합이 조합하지 말고 도시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치행자로 지정받아서 능력 있는 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일정 수의 동의 얻어야 된다. 얻어야지, 민간이니까. 그런 질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구역 지정 제한할 때 시행자 될 수 있는 사람 있죠. 시행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을 할 때는 면적만 얼마 얻어와라? 3분의 2. 그리고 아까 제가 방향 잡는 계획이 무슨 계획? 예. 정비법에서는, 개발법에서는 기본 계획이 아니잖아. 개발법에서는 계획이 몇 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이잖아. 그중에 방향 잡는 계획.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개발계획 짤 때 환지 방식 시끄러우니까 미리 동의 얻어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근데 국가지자체 조합은 안 얻는 됐죠? 국지조는 안 얻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똑같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럼 이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다 끝난 거야. 요 5개가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공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 여기. 그럼 여기서 구역 지정할 때 시도 대장이 지정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면적이 너무 커서 국장하고 협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는 면적 얼마 이상일 때? 50만 이상일 때. 이게 재작년에는 100만이었거든요. 그게 개정이 돼서 오른쪽 밑에 5시 방향 보시면 숫자만 제가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좀 전에 제가 50만이란 말 바뀐 거 있죠. 원래 옛날에 100만이었는데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변조 있죠. 근데 여기 50만 이상인 경우 국장하고 뭐 해라? 협의해라. 이게 옛날에 100만이었는데 개정돼서 제가 형업해 놓은 거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5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 뭐 해야 돼요? 협의. 옛날에는 100만이었다가 개정된 거라 여기 100만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아까 복합 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그러면 얼마 이상? 330만. 이거 아까 했죠? 네. 상호조가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짧게 많은 경우는. 근데 원래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짜는 건 원래 몇 년 주냐면 2년 줘요. 근데 330만 이상이면 어마어마하게 면적 크죠. 그때는 2년이 아니라 5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실시 계획은 몇 년이죠 원래? 3년.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2년, 3년이 몇 년으로 바뀌는 거? 요게 330만 이상일 때가 2번 나오고 100만이 한 번 나오고 요거는 이제 구역 지정 요건 할 때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사 10만. 여기 초사 10만. 그리고 좀 전에 국중공둘천 할 때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얼마 이상 갖고 와라. 30만. 여기. 제안할 때 30만 이상으로 갖고 와라. 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좀 작으면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요. 면적 몇만 미만일 때? 10만.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없어요. 다 나왔어요. 한 개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공청회는 얼마? 공청회 얼마? 100만. 100만 이상 할 때 공청회 개최하랬잖아. 보여줄게. 개발구역 지정할 때 최소 면적이 1만 있고 3만 있고 30만 있어요. 그래서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절대 도시개발에서 못한댔죠. 몇 빼고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초등학교 4차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 10만 이상이면 된다 해서 주상생자 공박 1만, 3만, 30만, 초사
10만. 요게 이제 최소 기준 면적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안 따져. 얘는 개발할 땅이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한 땅 있죠. 그래서 취, 개, 지, 중. 요거는 면적 상관 일시 없이 얘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요거 같이 외워야 되거든. 단독 문제로. 그럼 이게 주상생자는 얼마?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사 10만. 취계지중 면적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를 단독 문제로 낸다 이 뜻이에요. 공공기관장한테 제한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제한하라? 30만.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마라 10만 미만일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숫자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놈만 아래죠. 요것만 미만이고 나머지 다 이상이에요. 일간신문에 야 10만 미만이면 공고 일간신문에 하냐 보면 인구 얼마인지 아는데. 그래서 10만 미만일 땐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하고 지자체 공보에다가 고시한다. 됐고. 이게 숫자 관련된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제가 다 지금 외우라고 그랬어요. 슬슬 암기하라고 써놨어요. 네, 여기 형광펜. 슬슬 암기하면 돼. 오늘 다 외울 수 없어요. 근데 들어봤던 게 있어야 한 번에 몰아서 외우지. 이게 산지에 있으면 다 외운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모아놓고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야. 자, 지금 현재 시험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구역 지정 요건이랑 면적 요건이랑 구역 지정권자 그리고 시행자 지정과 시행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 순서상에서 개발계획 작성해서 시행자 정하고 지정권자 실시에 인가받아서 가는 순서 중에서 원래 이게 동시에 하는 거랬잖아. 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짜야 된댔죠. 근데 짧게 많으면 지정해놓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짜도 좋대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짜도 좋다. 짧게 많아서 적어서. 많아서. 그래서 구역 지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짜라. 왜? 짧게 많은 게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짧게 많지 않아요. 녹관 농자가 대상일 건데 녹지 중에 아까 무슨 녹지는 빼야겠지? 보존 녹지 빼야죠. 그럼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래서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된 거야. 걔는 짧게 많으니까 지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몇 년 안에 짜래? 2년. 그 다음에 구역 안에 주거지역이 껴있고 상업지역이 껴있고 공업지역 껴있는데 이거 다 더했는데 30%도 안 돼. 30% 이하야. 그럼 몇 프로 이상이 미개발지역? 70% 이상이. 그럼 얘는 짧게 많으니까 주상공 다 더해서 30% 이하인 지역, 중앙행정기관장 협의가 된 지역, 그리고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은 구역을 지정해야 공모를 받아서 계획을 짜는 거라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때 몇 년 주겠다? 2년.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는데 이게 330만 이상이면 몇 년으로?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여기 지구단위 계획 들어있었죠. 지구단위 들어있으니까 실시계획은 몇 년 안에 인가 신청할 것.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는데 이게 330만 이상인 거야. 그때는 몇 년? 5년으로 바뀐대요. 그럼 이거 완료돼서 해제된 게 아니죠. 완료돼서 해제된 거 아니니까 아까 제가 구역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과 뭐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의제했잖아요. 근데 사업이 안 했어. 그럼 도시지역 의제됐던 거 종전 용도로 환원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돼야지. 요때 해제되면. 근데 완료로 해제됐을 때는 그러하지. 여기서 완료로 해제되는 게 2개 있었거든요. 안 보이게 해야겠다. 수용 방식은 언제 완료돼서 해제되지? 수용 방식. 저 지우지도 않았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걔는 완료돼서 해제된 거잖아. 그럼 얘네 완료돼서 해제된 거니까 요 구역 해제되고 요 구역 해제되는 거 종전 용도로 환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개발법에서 특이하게 수용 방식이라는 특이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특이하게 수용 방식에서 나오면 챕터가 6개밖에 안 돼요. 수용에 관한 특례,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먼저 받는 돈, 선수금. 그리고 나중에 여기 아까 다 끝나고 나면 무슨 토지라고 그랬죠? 이거. 구역이 완료되면 아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던 땅을 뭐라 불렀어요? 조성토지. 그럼 이거 여기서 끝난 거니까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거면 비싸게 팔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 가격으로 매각하다 보니까 주변보다 싸. 서로 타려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경쟁 입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이게 단독주택 용지랑 주택건설 용지랑 공장 용지랑 공공택지 있죠. 여기 아파트 짓거. 이거 사람 너무 많이 매달리니까 뭘로 해요? 추첨. 그래서 이거 단주 공공추 여기 조성토지 공급할 때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 건설 용지나 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는 뭘로? 추첨. 나머지 13개 모르겠다. 좋은 거는 다 무슨 계약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이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이라 요거 하나 잘 나왔고 토지사안 채권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원형지는 신설이 돼서 최근에 나왔었던 거고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수용에서는 단어 하나 기억할 것만 제가 현관펜 해놨고 수용 방식에서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 나가야 돼요. 계속 살고 있어도 돼. 나가야 되는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나가서 얘네가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럼 생활의 근거지 상실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주대책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행정처인 시행자가 해야 돼요? 비행정처 해야 돼요? 모두 해야 돼. 근데 행정처만 한다고 꼬셔요. 그거 안 넘어가면 돼. 모든 시행자가 한다. 그리고 수용 방식의 특례가 요거 얘 수용 권한을 주는 시점이 원래 사업해도 좋다가 언제죠? 사업해도 좋다가 실시기 인가오시잖아. 그럼 요때 수용 권한 줘가지고 수용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요때 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구역 지정할 당시에 가격이 1,000억이었거든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가 3,000억 됐어. 이제 와서 수용 권한 주면 못하죠. 그럼 얘는 개발 계획을 짤 때 여기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있죠. 요때 사업 인정 간주에서 수용 권한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요때 수용을 하고 땅값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특례가 수용에 관한 특례 언제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봐요. 그럼 언제?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요때 주는 거예요. 요때. 실시기 인가가 아니라고.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잘 따라와야 돼. 다 끝났어. 좀 쉴게요. 5분 정도 자는 시간 줄게. 잘 봐요.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실시계획 뭐 받은 때? 인가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요때 다 사업 인정 간주해줘야 돼. 근데 얘는 도시개발구역은 요때 주면은 땅값이 급상승돼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얘 개발법만 미리 개발계획 작성할 때 토지 세부 목록 있죠. 수용 대상, 사용 대상 세목이 나오면 그때 수용안 주겠다고. 요 놈만 무슨 법만 개발법만. 그래서 여기 수용의 특례가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는 그럼 얘만 언제? 토지 세부 목록 보시고 나머지는 다 언제?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야.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책에도 뒤쪽에 가면 넘기지 마세요. 다 알려주기만 할게. 책에도 책 21페이지 나중에 가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21페이지. 그거 가면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부를 때 무슨 사업? 도시공객 사업. 주택건설 사업 중에 국민주택 건설 사업도 이것도 공공사업이거든요. 그럼 사업이 현재 4개잖아. 사업에도 좋다고 한 시점이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럼 이때 다 사업 인정 간주해 주거든요. 근데 개발법만 이때가 아니라 뭐한테?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테 사업 인정 간주해 주겠다. 얘만. 그래서 특이한 게 어딨어? 사업이 뭐냐에 따라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얘만 토지 세부 목록 고시로 틀리게 돼 있잖아. 나머지는 다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 승인이잖아요. 그리고 재결정 기간은 1년이 원래는 모든 법은 1년이 공시법이 원칙이지만 공익사업은 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재결정하면 된다. 특례 규정이라서 요 날짜가 개발법만 틀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책 잘 쓰지 않았어요? 내가 몇 년을 내가 갖고 썼는데 이거. 쓴 사람만 알아. 공부한 사람은 몰라요. 저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눈이 빠져가지고 제가 안경 지금 쓰는 이유가 이거 만드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눈이 얼마나 좋았는데.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서 수용 방식에 관련된 거 끝났고
조성토지 공급은 요걸로 끝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선수금은 먼저 받는 거니까 의미 없고, 이 토지상환 채권이 있는데 개발법은 채권이 2개가 나와요. 토지상환 채권 하나랑 도시개발 채권. 둘 다 잘 나오는데 토지상환 채권이 더 잘 나와. 그럼 뭘로 상환하겠다는 거야? 근데 건물로는 안 되나? 이게 옛날에 이름이 토지 건물 상환 채권이었어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한 거야. 건물로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은 뭐냐면, 여기 수용할 때 돈 받고 나가야 되죠. 나 돈 안 주고 땅 주면 안 돼요 라고 요구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당장 돈 안 줘도 되니까 땅으로 돌려줄게. 근데 10억어치 땅을 10억으로 땅 주면 환지되니까 매수대금의 전부를 일부를 매수대금의 일부를 땅으로 상환하는데, 여기 상환이란 말 들어가면 너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명 무기명. 그래서 시행자들이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려고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양도할 때 명의 이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얘 나중에 발행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토지만 주는 거예요? 토지 건물로 주는 거예요? 건물도 포함하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은 소유자가 원할 때 모든 시행자가 발행하되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구는 조금 못 믿어. 민간은 지급 보증을 받아야 지정권자가 승인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그리고 됐고, 원형지 공급이란 거는 요거는 원래 형태의 공급하는 거니까 싹 밀어서 조성된 거로 파는 게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 요 부분만 미리 원형지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가 등이 공급 받아 가지고 하는데, 원형지 몇 글자?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까지밖에 안 된댔죠. 그래서 요거를 받은 사람이 친환경 복합 개발 한번 해봐라. 다만 지정해서 원형지 개발 계약을 했는데 요놈이 나쁜 짓 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전지연 미워. 전매했을 때, 사업 지연했을 때, 미착수했을 때, 내용 위반했을 때. 이거는 공급 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제. 요거 중에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너 뭐 나올 거 같니? 라고 물어보시면 얘 나올 것 같아요. 왜 아니면 조성토지인데, 조성토지는 최근에 나왔으니까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제가 기출문제랑 뭐 모의고사 때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 끝난 거야. 이제 환지 방식 관련된 거랑 저기 정비법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하고 조합 비교하면 중요한 거는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책 보면서 살살 붙이면 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요 뒷부분 마무리해서 책에도 끝내버릴게요.